봅시다. 어때 얘들아? 문제가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돼. 자, 질문부터 먼저 볼게. 자, 19번은 의미 없고요. 20번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하니까 지문에 누가 중요하다? 해겔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21번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직관, 표상, 사유가 중요하고요. 자, 22번 나의 그 스니가쯤에서 기업과 니은이니까 여기 있는 정립, 반정립, 종합과 예술, 종교, 철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23번 또 나오죠. 보기는 해겔과 나의 그 스니가 나누는 가상에 대한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어때 얘들아? 인문지문은 이렇게 질문 자체에 사상가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힌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질문 항상 먼저 읽으세요. 알겠죠? 마지막 24번 바로 풀 수 있죠?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C는 어때 얘들아? 여기서 C는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하니까 어때?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는 얘기죠? 어때? 귀결됐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본문 갈게. 자, 가, 정립, 반정립, 종합 하니까 딱 어때 얘들아? 끝났죠? 정립, 반정립, 종합에 대해서 얘기한대. 이거에 대해 얘기한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논리적 구조래.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그럼 어때 얘들아? 앞으로 누구의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해겔의 변증법.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이게 주제더라. 아니라니까 앞에 건 의미 없어. 뒤에가 중요해.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와, 얘들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 다시 한번 뭐라 해야 되더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이 세 가지 봤을 때 대립적인 건 뭐와 뭐밖에 없죠? 정립하고 반정립밖에 없죠. 그래서 대립적인 두 구조 정립과 반정립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상향적 뭐 하는 데더라? 수렴적 상향성이었으니까 어때? 얘가 올라가면서 뭐 하는 데더라? 종합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너네가 문장을 읽을 때 여기서 어때더라? 위에 거랑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한 핵심이었어. 대립적인 두 개는 위에 정립과 반정립밖에 없고요. 이게 상향적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체크가 돼야 돼.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게 체크돼야 돼. 위에 거의 연결. 자,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의 시공간적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제한한다. 그럼 어때더라? 이념의 내적 구조, 이념의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그 다음에 어때더라? 이념의 철학적 논증도 모두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념의 내적 구조 그 다음에 이념의 현실로 드러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했더라? 철학적 논증의 변증법적 체계성을 주니까 철학적 논증도 모두
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문항 핵심 뭐였더라? 결국 정리값, 반정립이 상향적 실용성, 종합을 가는데 이건 어때? 내적 구조, 그러는 방법, 철학적 논증 모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 글의 전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내려갈게.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럼 어때더라? 이제 2문단 내려오면서 미학도 어떤 구조? 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학도 지금 변증법적 구조를 갖는다. 됐죠? 이걸 봤는데요.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니까 이념을 인식하는데 어때? 들어가면 세 가지로 인식할 수 있겠네. 첫 번째 예술,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철학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또 강조하자 얘들아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다. 지금 어때더라? 인식, 형식이 다르다는 거 어때더라? 두 번이나 강조했죠. 그래서 같은 진리인데 예술, 종교, 철학이 어때더라? 인식, 형식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하고 종교랑 철학이 있는데 인식의 형식만 다르다.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 세 가지래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다. 자, 이것에 대응하는 게 직관, 표상, 사유래. 근데 여기까지만 있고 얘들아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들아. 그냥 선생님 순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이유까지 찾아가야 되겠죠? 가볼게.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자 끊읍시다 얘들아. 다시 한번 읽을게.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래. 그러면 보자 얘들아. 여기서 예술, 종교, 철학인데 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술은 어때더라? 어떤 작품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때더라? 그걸 바라보고 떠올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직관이 예술과 연결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자 뭐라 얘들아? 물질적 대상과 유무하게 내면에서 떠올린대. 그럼 이건 또 어떤 걸 얘기하더라?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어때더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떠올리면서 믿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표상이 뭐랑 연결된가? 종교와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생각. 뭐라 얘들아? 대상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생각. 어때더라? 어떤 대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뭐구나? 철학과 연결이 되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내가 강조하는 어때더라? 위에 거에 붙여 읽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밖에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느끼는 직관. 마음속에 있건 없건 겉에 있건 없건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연결하는 표상.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근거적으로 사용하는 게 철학입니다. 이 연결이 돼야지만 된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이거 모두 얘들아 어때? 변증법적 구조가 있으니까 저런 형태를 띠겠네. 됐어? 됐어? 여기까지 하나? 그다음에 가볼게.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나오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아, 어때더라?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죠? 뭐라 했었나?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된대. 직관과 어때더라? 표상이 사유에서 종합됩니다.
그럼 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때? 변증법 조건 똑같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뭐라 했어 얘들아?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예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교가 어디서? 철학에서 종합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게 그려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관과 예술, 표상과 종교, 사유와 철학을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저 구조도를 그려줘야 되는데 어때? 직관, 표상은 사유에서 종합, 그 다음에 예술, 종교는 철학에서 종합.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또다시 강조되더라. 3번 반복해서 강조하기에 이 세 형태 간의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그럼 어때요? 순서가 예술이 맨 처음, 종교가 두 번째, 가장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더라? 철학이라는 얘기죠.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니까. 예술은 어때? 예전에야 절대 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절대 정신이라고 하더라? 철학이 절대 정신이라고. 그래서 핵심 뭐였더라? 예술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보에서 종교가 더 발전한 거고요. 궁극적으로 어때더라? 철학이 가장 발전한 거다. 이게 누구의 주장? 헤겔의 주장.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어디가 어려웠어?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구조들 만드는 거. 두 번째 예술 종교 철학과 직관 표상 사이의 연결.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때? 철학이 짱짱맨 이것만 끝나죠? 그래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강조하더라. 이 질문 되게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더라? 쌤이 맨 처음 강조한 붙여읽기가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위에 거랑의 연결 중요하고 어때더라?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이제 가볼게요. 나로 갑니다. 변증법의 내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니까. 어때더라? 두 개 중에 하나가 소멸돼도 안 되고요. 두 개가 중화되는 거 어때? 섞여도 안 된대. 그럼 이 얘기 반대로 어때더라?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가볼게.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은 어때더라? 두 개가 유기적 조화를 이루면서 어때?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이란 뭐였더라? 유기적 뭘 한다고요? 지금 조화를 이루어진 최상의 범주. 됐습니까? 이게 나에서 주장하는 종합의 의미. 알겠죠? 두 개가 조화롭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럼 어때 얘들아? 이렇게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저렇게 두 개가 조화 이뤄서 최상의 범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이.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좋다 깨끗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인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온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뭐라고 생각 어때더라? 쌤이 얘기했죠? 독서에서 의문문은 그 문단을 중심하지. 그럼 어때더라? 여기서 성과물들이 어때? 어떤 흠결도 없냐고 지금 묻고 있죠. 그럼 답이 죽었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어떤 얘기더라? 미학에서는 어때더라? 흠결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뭐라고 했더라? 미학에서는 흠결이 있대. 됐습니까? 이렇게 흠결이 있대. 그럼 어때? 미학에서는 이 위에 연결, 종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잖아. 됐어? 가볼게.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적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면성은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은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어때더라? 종합은 두 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때? 외면성이 점차 없어지고 내면성이 강화되니까 종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됐어? 넘어갑니다.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어때더라? 여기서 뭐가 문제래?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차 커진대. 외면성이 점점 지워지고 내면성이 커진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강해진대. 이 얘기만 봐도 어때더라? 지금 종합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종합 앞에 두 개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 됐습니까? 계속합니다. 직관의 예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하니까 어때더라? 이렇게 핵심이 종합에서는 완전히 소거되니까 어때더라? 얘네들이 아예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소거됐으니까. 그럼 어때더라? 종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계는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체 간의 이러한 불신은 더욱 아쉬움 주다. 와, 여기서 얘들아 뭐라 그랬어?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니까 어때더라? 그러면 애초에 해결이 얘기했던 예술, 종교, 철학 중에서 철학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 다음에는 뭐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철학 다음 예술이. 그리고 직관으로 뭐하는 데더라? 이렇게 예술 바라보면서 깨닫는데. 이해됐습니까? 결국 나의 주장에서 얘들아 가의 해결가의 가장 큰 차이점 뭐얘들아? 절대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건 뭐야? 철학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 예술이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어야 돼. 이렇게 어려운 수능이 또 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얘들 어때? 킬러 지문 없어지면서 독서 지문이 이거보다는 쉬워지고 있는데 너네한테 이거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어때더라? 기본적인 부처읽기야 문장에서 바꾸면 다 뚫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걸 좀 연습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가볼게 이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 특정한 철학 방법에 기반한 체계는 뭐였더라? 변증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의 상대적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가는 어때더라? 예술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상을 어때더라? 비교했죠? 다음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방법으로 더 설정 있는 미학이론을 모습을 자, 첫 번째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에 한 게 아니고 얘들아 미학에서는 해결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나죠? 이것도 틀렸고요. 또 하나 더 설득력 있는 미학이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지워지죠.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자, 시대적 얘들아 한계라는데 여기서 시대적 한계를 얘기한 게 아니죠. 해겔의 미학의 변증법을 문제 삼은 거지 시대적 한계를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어때더라? 여기서 혁신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도 지워집니다.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적으로 유형하고 있다. 자, 어때더라? 지금 범적으로 유형한 게 아니라 어때? 나에선 예술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거지 여기서 유형하지 않았죠? 4번도 지워집니다. 5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통시적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자, 철학사를 설명하지 않았죠? 해겔의 변증법의 미학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했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한 뭐였더라? 기출은 맞는 선지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틀린 선지의 근거 다 확인이 돼야 돼. 이걸 내가 원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가해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을 억제하지 않은 것.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 그렇죠. 어때? 같은 진리인데 어때더라? 보는 형태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자, 어때더라? 여기서 논증 방법, 논증이나 드러내는 방법이나 내적 구조 모두 변증법적 체계를 갖는다고 얘기했어. 3번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여기서 어때더라? 여기서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 있는데 지성의 세 가지 미출 형식이 이식한다. 자, 지성에 들어 세 가지 형식이 아니라 어때? 지성은 동일한데 받아들이는 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다음 몇 번? 3번은 답이 됩니다. 지워지지 않죠.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자, 방법이자 존재 방식 맞죠? 4번도 맞고요. 5번 절대 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그렇죠. 이성적이겠죠? 다음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21번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어. 가에 따라 그럼 어때더라? 여기서 해겔의 주장으로 가야 됩니다. 1번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어때더라? 직접 있는 걸 바라보니까 직관 맞죠? 그 다음에 10번 다음 해볼게. 같은 곳에서 고양이 하늘을 상기 떠오르는 것은 표상을 통해 어때더라? 마음속에서 떠오르니까 표상이 맞겠네요. 1번 맞고요. 2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보는 것 모두 어때더라? 없는 것을 한 거니까 표상으로 가야 되겠네요. 2번도 맞네요.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당연히 어때더라? 직관이고 예술이겠죠? 그 작품을 상상력의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거 어때더라? 이론이니까 어때더라? 근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유가 맞겠네요. 3번 맞고요. 4번 예술의 개념,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개념 설정의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밑줄 창작 기획. 창작 기획에 대해 어때? 어떤 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때더라? 얘는 직관적이었으니까 말이 안 되겠네.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 이거는 생물학적 개념에 따라 하는 것.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 어때더라? 이거 다 이성에 따라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답 모두 사유가 맞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2번 나의 그 수준이 점이냐? 어때더라? 얘가 하는 얘기를 다 뭐가 최고라고? 예술이 최고라고 얘기했어. 그 시점에서 기억과 미래에 대한 해결을 분석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정립반적인 종합. 이거는 어때더라? 좋다고 얘기했고요. 니은은 뭐야? 여기서 예술, 종교, 철학. 답이 1번. 기억과 니은 모두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때더라? 저기 뭐냐? 인정하겠죠? 1번은 맞고요. 2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왜 얘들아? 세 번째 건 어쨌든 종합이니까 얘가 모두 어때?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는 철학이니까 이렇게 수준 차이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밑줄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범주는 어때 얘들아? 여기 있는 예술 얘기했는데 아까 얘들아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 외면성은 점차 없어지고 객관성이 없어졌으니까 예술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올라가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했지. 점점점 강해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네. 다음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움. 그렇죠, 얘들아. 기억에서 어때? 애가 애초에 원하는 게 대립적인 두 범주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 얘가 원하는 수렴 상향성이 뭐야, 얘들아? 종합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다음 몇 번? 3번이 답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 뭐야, 얘들아? 예술이 점점 없어지고 종교가 강해지면서 철학으로 가는 게 문제니까 이것만 뽑아내면 되고, 또 하나 철학 어디까지 갔으면 더 좋아요? 얘가 원하는 것보다 결국 철학 다음에 예술이랑 같이 가면 100%. 알겠죠?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봅시다. 보기.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밑줄치에다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라 그랬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서 최고의 뭘 지금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시켰대. 그러면 이 얘기 자체가 어때더라? 예술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해됐어? 예술이 높은 단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 언내하니까 어때? 초기 작품은 미적으로 미성숙했기는 어때? 아직 예술로서 승화되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죠. 나에게 있으니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땡땡땡 하면 1번. 이론에서 대립적인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현실에서는 그 범주 밑줄 주고 얘들아 섞인다 그랬어? 섞이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거 어때더라? 외면성과 객관성이 소거돼 버리는 게 문제니까 1번은 틀렸죠.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하는 절대 경험.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잖아.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학 다음으로 예술이 최고라고 얘기했으니까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3번. 이론에서는 단정립 단계에 위치해 있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서 나타난다. 위치가 아니라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이론에서 객관성을 본질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니는데 어때더라? 예술이 어때? 없어진다고 얘기했지. 여기서 주관성을 지닌다. 또 바뀌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죠? 4번 틀렸고요.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전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때? 예술이 철학 다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로 간다고 얘기했지 수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아마 너네가 보는 인문 지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지문인데 이런 식으로 어때더라? 위에 거의 연결, 그 다음에 문장의 해석만 잘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지문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 준비하고 시작.